파스 제대로 붙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붙이고 있는 파스. 그런데 정작 제대로 효과를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일까요? 허리가 아파서 붙였는데 나아지지 않고 무릎이 아파서 붙였는데 오히려 더 뻐근해지는 느낌.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붙이는 자리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릎, 허리, 손목, 목 통증까지 파스 하나로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파스는 어디에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약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통증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경력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재우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며 제가 직접 검증한 파스의 과학적 사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를 효과적으로 붙이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일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픈 부위에만 무조건 붙이는 것인데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 한가운데,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앞쪽 정중앙, 손목이 아프면 손등 쪽에 바로 붙이십니다. 하지만 인체의 구조를 조금만 이해하고 나면 그게 오히려 약효를 떨어뜨리는 방법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파스는 피부를 통해 약 성분이 흡수되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뼈는 말 그대로 단단한 구조물일 뿐 약물이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 혈관이나 흡수 통로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뼈 위에 파스를 붙이면 흡수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파스가 효과를 내려면 피부 아래의 혈류가 활발하고 근육층이 잘 형성된 부위에 붙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이 그 부위 혈관을 통해 빠르게 퍼질 수 있고 통증 유발 물질이 모여있는 조직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이죠. 허리 통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리 중앙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척추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뼈 위에 파스를 붙이시면 안타깝게도 흡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척추 양옆으로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기립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척추를 지지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 기립근 위에 파스를 붙이면 약물이 근육과 혈류를 타고 퍼지며 진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이 생각납니다. 68세의 남성분이셨는데 1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본인은 허리 아픈 데다 파스를 붙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늘 허리뼈 정중앙에만 파스를 붙이고 계셨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효과는 없고 계속 약만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기립근 부위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파스를 거기에 붙이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그 이후 2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70% 이상 줄었다고 하시면서 약도 많이 줄이셨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파스는 어디에 붙이느냐가 치료의 성패를 가릅니다. 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등 쪽은 뼈가 많이 몰려있는 부위입니다. 겉으로는 살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 성분이 흡수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 손목의 안쪽, 즉 우리가 맥을 짚는 부위는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지나가고 약물이 퍼지기 좋은 통로가 많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만성 통증을 가진 분들이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체감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무릎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무릎 앞 정중앙에는 슬개골이라는 단단한 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위에 파스를 붙여도 약 성분이 뼈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무릎은 오히려 양옆의 근육 부위 또는 뒤쪽 오금 부위에 붙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오금은 림프 흐름이 활발한 부위이기 때문에 파스 성분이 흡수되어 통증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목 통증이 있는 분들도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뒷목 중앙, 즉 경추 중심선에 파스를 붙이시는데 사실 그 위치도 뼈 위입니다. 여기보다는 경추를 기준으로 좌우에 위치한 승모근이나 사각근 부위에 붙이는 것이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이 부분은 긴장도 잘 생기고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근육 뭉침이 잘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파스를 붙이면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 효과가 시너지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5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요. 목이 늘 뻣뻣하고 뒤통수가 묵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파스를 늘 목 중앙에 붙이다가 큰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제가 승모근 쪽으로 부착 위치를 바꾸도록 안내해드렸고 파스 대신 바르는 계령 진통제도 같이 사용하시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전에 목 뻐근함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스는 단순히 통증이 있는 데에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통증을 유발하는 조직의 약물이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부위를 찾아야 합니다. 혈관이 풍부하고 근육층이 있는 부위, 바로 거기가 파스가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통증 완화의 차이를 만듭니다. 붙이는 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스, 붙이는 자리가 곧 치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국에서 파스를 고를 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원한 게 좋을까? 따뜻한 게 좋을까? 도대체 뭐가 더 효과 있는 걸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파스는 효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릅니다. 즉, 상황과 통증의 시기에 따랐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냉파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냉파스는 말 그대로 차가운 느낌을 주는 파스입니다. 주로 멘톨, 살리실산메틸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붙이자마자 시원한 자극이 느껴지죠. 이 시원함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각 그 이상입니다. 냉파스는 급성 통증, 그러니까 다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거나 운동 중 발목을 접질렀을 때처럼 붓고 열감이 동반되는 부상에는 냉파스가 제격입니다. 왜냐하면 냉파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온파스를 붙이면 오히려 혈류가 증가하면서 부종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5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등산을 다녀오신 다음날 무릎이 욱신거리고 벌겋게 부었다며 오셨죠. 그분은 집에 있던 온파스를 붙였는데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진료 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아직 급성 염증 단계이기 때문에 냉파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뒤로 냉찜질과 냉파스를 3일 정도 병행하신 뒤 부기도 가라앉고 통증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통증이 생긴 지 며칠이 지나고 염증보다는 뻐근한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 그때는 온파스가 필요합니다. 온파스는 캡사이신이라는 고추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따뜻한 자극을 줍니다. 혈류를 증가시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회복이 촉진되고 뻣뻣한 부위가 부드럽게 풀리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63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보시는 취미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뻐근하고 묵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삐끗하거나 다친 기억은 없지만 누워 있어도 허리가 무겁고
잘 안 풀린다고 하셨죠. 제가 여쭈었습니다. 언제부터 불편하셨나요? 한 2주 됐어요. 계속 파스를 붙이는데 시원한 게 더 좋아서 냉파스만 붙였어요. 이 경우는 냉파스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온파스로 바꿔서 기립근 부위에 붙이도록 안내해드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뒤 내원하셨을 때 허리의 묵직함이 확실히 줄고 수면 질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냉파스는 통증 발생 직후 염증이 생긴 초기 단계, 온파스는 통증이 오래가고 근육이 굳은 만성 통증이나 회복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파스들이 근본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파스는 통증을 줄여주는 도구일 뿐이고 염증의 원인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냉파스를 썼다고 다 나은 것이 아니고 온파스를 붙였다고 관절염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파스는 휴식과 회복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조력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중에는 시원한 게 더 좋더라. 나는 무조건 뜨거운 게 효과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감각 자극에 대한 선호도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에 자신에게 맞는 타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성 통증, 삐끗함, 붓기, 동반은 냉파스, 오래된 뻐근함, 근육 긴장, 만성 통증은 온파스, 그리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특히 얇은 피부를 가진 고령의 어르신들께서는 시원하거나 뜨거운 느낌이 너무 강한 파스를 사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량 파스나 물파스 혹은 피부 자극이 적은 연고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는 간편하지만 강력한 진통 보조 도구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불편했던 일상이 훨씬 가볍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제품을 적절한 부위에 붙이는 것. 그게 바로 파스의 효과를 10배로 끌어올리는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고 통증이 줄어들면 이제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파스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파스는 통증 완화 보조 도구 혹은 감각 조절 장치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스의 주요 성분은 멘톨, 살리실산, 캡사이신 같은 화합물입니다. 이들 성분은 우리 뇌의 통증 전달 체계에 착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멘톨은 시원한 감각을, 캡사이신은 따뜻한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아프다는 신호보다 시원하다 또는 뜨겁다는 신호에 더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증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통증 게이트 조절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감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통증 대신 다른 감각이 강하게 들어오면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사를 맞을 때 팔을 꼬집거나 살짝 때리면 주사 바늘의 통증이 덜 느껴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62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어깨 통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매일같이 파스를 붙이셨고 덕분에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파스를 매일 붙였는데 왜 낫질 않냐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어깨에는 염증과 근육의 약화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파스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염증 조절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파스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잠시 덮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파스보다는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파스를 붙인다고 해서 질병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통증이라는 증상만 줄어드는 것일 뿐 질병의 원인인 염증, 근육 손상, 신경 압박 등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파스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파스를 붙이고 허리가 뻐근하면 그 자리만 덮으려 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파스는 증상을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진단을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파스 사용의 부작용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부 트러블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면역 반응도 약해지기 때문에 파스의 접착제 성분이나 화학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 발진, 수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동전형 파스를 양쪽 무릎에 하루 종일 붙이고 생활하셨습니다.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2주가 지나자 무릎 피부가 벌겋게 붓고 진물이 날 정도로 자극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는 바르는 물파스로 바꾸고 사용 간격을 조절해가며 사용하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파스는 편리하지만 결코 장기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시간 붙이는 습관, 하루에도 여러 번 덧붙이는 습관은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옴파스는 열감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부위나 열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화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옴파스를 사용할 땐 반드시 붙이는 시간을 지켜야 하며 수면 중 사용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파스는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보조도구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존은 금물입니다. 통증이 반복되거나 길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MRI,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치료는 증상을 덮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복을 돕고 원인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스는 약물입니다. 즉, 의약외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흡수되고 반응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오래된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에 2번씩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사용하셨고 결국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무릎 아래 피부가 짓물러서 연고치료와 함께 몇 주간의 휴식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파스에 의한 부작용 중 가장 흔한 것은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특히 피부가 약한 노년층은 접착제나 약물 성분에 의한 자극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붙인 부위가 가렵거나 따갑고 붉게 부풀어 오른다면 파스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피부를 찬물로 부드럽게 세척하고 자극이 줄어들 때까지 며칠간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붙이는 시간입니다. 일부 제품은 4시간, 다른 제품은 8시간 또는 12시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피부 반응에 따라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붙이고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파스가 더 오래 붙어 있다고 해서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거나 약물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만 커집니다. 특히 옴파스의 경우는 열감이 강하기 때문에 수면 중에 붙이고 자면 화상에 가까운 자극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에 민감한 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옴파스는 반드시 깨어 있을 때 그리고 지정된 시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67세 남성 환자분께서 허리 통증 때문에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파스의 열기가 위로 전달되며 허리까지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발바닥은 경혈이 많이 몰린 곳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통증 완화 효과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이분은 파스를 붙인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며칠간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할 정도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결국 허리 통증에는 기립근 부위, 즉 척추 양옆 근육 부위에 붙이도록 안내해드렸고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사용하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위치, 과도한 사용, 지나친 의존은 모두 파스 사용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는 의료진의 지시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 오히려 그만큼 사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물약, 연고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지식 없이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파스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피부가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땀이나 로션, 기름기 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흡수율도 떨어지고 피부 자극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샤워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건조한 상태에서 부착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파스를 붙인 후 통증은 줄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파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럴 땐 병원을 방문하셔서 영상 검사나 전문 진단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판단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파스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통증 부위가 아닌 흡수가 잘 되는 부위에 붙이기. 둘째, 사용 시간은 제품별 권장 시간 내로 제한하기. 셋째,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운 경우 즉시 중단하기. 넷째, 수면 중 사용은 피하고 민감한 부위는 피하기. 다섯째, 정확한 위치와 증상에 맞춰 냉온 파스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파스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통증이 줄어들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 이제 파스만 붙이면 된다는 판단, 이게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파스를 붙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결과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파스는 감각을 일시적으로 둔화시켜 통증을 덜 느끼게 도와주는 도구이지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던 63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이 있어 파스를 반복해서 붙였지만 점점 통증은 악화됐고 결국 병원에서 디스크 초기화 관절염 2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파스를 붙이면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병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파스는 보조적인 도구일 뿐 진짜 치료는 그 원인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통증이 생겼는지,
어떤 습관이나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단순한 근육통부터 스트레스, 자세, 생활 방식까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겨울마다 손목과 무릎이 아팠던 71세 여성 환자분은 파스에 의존했지만 결국 생활 습관과 운동을 조절한 뒤 파스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파스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파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파스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파스는 어디에 붙이느냐, 어떤 종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며 단순히 아픈 부위에 붙인다고 해서 통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통증은 그 자체보다 더 깊은 원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 허리, 손목, 목 등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 자체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파스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더 편안해지고 내일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